어느 늦은 밤 서울의 한적한 거리에서 경찰관 강민수는 순찰을 돌고 있었다. 도시는 고요했지만 그의 직업상 언제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이내 뭔가가 그의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민수가 뒤를 돌아보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길 한가운데에서 떨고 있었다. 하얀 털에 얼룩무늬가 있는 강아지는 눈망울을 초롱초롱 빛내며 필사적으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강아지는 전속력으로 달려와 그의 발치에 매달렸다. 뭐야, 너 주인 잃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강아지는 그저 그의 바짓단을 입으로 물며 끌어당기려고 했다. 마치 어서 나를 따라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경찰 생활을 하면서 동물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을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순간적으로 그냥 길을 잃은 강아지가 아닐까 싶었지만 강아지의 행동은 너무나도 절박했다. 그래, 어디 가자는 거냐? 민수는 호기심 반, 직업적인 직감 반으로 강아지를 따라가기로 했다. 강아지는 몇 걸음 앞서 달리다가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민수를 확인하는 듯했다. 그런 행동을 반복하며 점점 골목길 안으로 그를 유도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길은 점점 어두워졌고 골목에는 낡은 건물과 버려진 차량들이 늘어섰다. 마치 아무도 찾지 않는 죽은 거리처럼 을씨년스러웠다. 그 순간 강아지가 멈춰섰다. 민수도 같이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곧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으, 도와주세요. 분명 어딘가에서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야 민수는 강아지가 계속해서 여기까지 그를 이끌었던 이유를 깨닫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내 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다. 무언가 심하게 구타당한 듯했다. 이봐요. 괜찮아요? 민수가 다가가자 남자는 힘겹게 눈을 뜨고 입술을 달싹였다. 도망쳐요. 그들이 다시 올 거예요.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가 총을 확인했다. 골목 끝에서 점점 다가오는 발소리는 거칠고도 느렸다. 누군가가 이곳에 오고 있었다. 쓰러진 남자는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다시 입을 뗐다. 도망쳐요. 그들은 당신까지 해칠 거예요. 그러나 경찰관으로서 민수는 결코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손전등을 강하게 비추며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 순간 긴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다. 그리고 곧 칼을 손에 쥔 남자가 나타났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다. 이거 참 재미있는 광경이군. 경찰이 이런 곳까지 올 줄이야. 남자는 천천히 칼을 흔들며 접근했다. 민수는 잔뜩 긴장한 채 말을 이었다. 당신이 이 남자를 이렇게 만든 거냐? 그걸 왜 궁금해하지? 너도 곧 똑같이 될 텐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가 달려들었다. 민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며 무전기로 본부에 지원 요청을 했다.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젠장, 이런 데선 통신이 안 되는군. 강아지는 날카롭게 짖으며 민수 옆을 맴돌았다. 마치 조심해 라고 경고하는 듯했다. 남자는 다시 한번 공격해왔다. 번뜩이는 칼날이 민수의 팔을 스쳤고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훈련받은 경찰답게 침착하게 반격했다. 빠르게 상대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든 뒤 그를 벽에 강하게 밀쳤다. 이제 말해. 이 남자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남자는 씩 웃으며 말했다. 이미 늦었어. 그리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강아지를 내려다보았다. 작은 몸이었지만 그 눈빛은 필사적이었다. 이제 민수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수는 서서히 몸을 낮추며 주변을 살폈다. 칼을 든 남자는 여전히 벽에 기대어 비웃고 있었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젠장! 그는 손에 있던 수갑을 꺼내 남자의 한쪽 손목을 파이프에 묶었다. 꼼짝 마라. 넌 이제 끝났어. 남자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끝났다고? 넌 우리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는군. 그 순간 골목의 어둠 속에서 네 명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각자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다. 몽둥이, 쇠파이프, 그리고 또 하나의 칼. 민수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싸우는 것만이 답은 아니었다. 강아지가 옆에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마치 민수와 함께 싸울 준비가 된 듯한 모습이었다. 어이, 경찰 아저씨. 혼자서 우리랑 싸우겠다고? 남자 중 하나가 코웃음을 쳤다. 이제 이걸로 끝이야. 그 순간 강아지가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갔다. 모든 사람이 놀란 사이 강아지는 한 남자의 다리를 물어뜯었다. 으악! 이 미친 개가! 남자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민수는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가까운 남자의 팔을 잡고 힘껏 비틀어 무기를 빼앗은 뒤 다른 한 명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 그러나 적은 많았다. 한 남자가 쇠파이프로 그를 후려쳤고 민수는 팔로 막았지만 충격은 컸다. 크! 하지만 그는 쉽게 쓰러질 수 없었다. 그가 다시 반격하려는 순간 저 멀리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젠장! 지원군이다! 남자들은 당황했다. 어서 도망가! 그들은 부상당한 동료를 버려둔 채 빠르게 골목 저편으로 도망쳤다. 민수는 쓰러진 채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작은 강아지는 여전히 그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강아지가 없었다면 그는 지금쯤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넌 대체 누구야? 그가 중얼거리자 강아지는 조용히 앉아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더 알려주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민수는 팔의 통증을 무시하며 몸을 일으켰다. 경찰차의 사이렌이 가까워졌지만 그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아지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간절했다. 넌 아직도 뭔가 더 알려주고 싶은 거지? 그 순간 강아지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골목 끝을 돌아서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그 뒤를 따랐다. 쓰러진 남자에게 잠시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이 강아지가 그를 어디로 이끄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다.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주변은 더욱 어두워졌다. 강아지는 멈추지 않았다. 뭔가를 알고 있는 듯 아주 정확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는 낡은 창고 앞에 도착했다. 강아지는 창고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조용히 낑낑거렸다. 민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여기 안에 뭔가 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싸늘한 공기와 함께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창고 안에는 줄지어 늘어선 작은 우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십 마리의 강아지들이 갇혀 있었다. 강아지들은 비쩍 마른 상태였고 대부분 겁에 질려 있었다. 강아지는 우리 앞에서 조용히 앉아 민수를 올려다보았다. 마치 이제야 제 역할을 다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때였다. 이 자식이 왜 아직도 살아있지? 어두운 창고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폈다. 창고 안은 어둡고 벽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바닥에는 정체불명의 액체가 흐르고 있었고 공기는 탁했다. 이 자식이 왜 아직도 살아있지? 낯선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강아지는 민수의 발 옆에서 작게 으르렁거렸다. 누구냐? 민수가 낮게 말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검은 후드를 깊숙이 눌러쓰고 있었으며 손에는 둔탁한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경찰이 여기까지 올 줄이야. 대단한 근성이네. 남자는 비웃으며 몽둥이를 어깨에 툭 올렸다. 하지만 넌 잘못된 문을 열었어. 민수는 몸을 낮추며 천천히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갔다. 이봐, 이건 불법이다. 지금이라도 멈춘다면 불법? 하! 이 세상엔 네가 모르는 일들이 많아, 경찰씨. 남자는 갑자기 움직였다. 빠른 속도로 달려들며 몽둥이를 휘둘렀다. 민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며 바닥을 구르듯 뒤로 빠졌다. 강아지가 날카롭게 짖으며 남자의 발을 향해 돌진했다. 꺼져, 이 빌어먹을 개새끼야! 남자는 강아지를 걷어차려 했다. 하지만 민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 남자의 손목을 움켜잡았다. 남자가 중심을 잃고 휘청이는 순간 민수는 그의 팔을 뒤틀어 몽둥이를 땅에 떨어뜨리게 했다. 그리고 그를 바닥에 강하게 눌러 제압했다. 너희는 누구냐? 이 강아지들은 왜 여기 있는 거지? 남자는 비틀거리며 비웃었다.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 순간 창고의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느껴졌다. 민수는 직감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민수는 즉시 등을 돌려 어둠 속을 주시했다.
창고 안은 여전히 축축한 공기로 가득했고 그의 귀에는 강아지들의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불길한 것이 있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 남자를 제압하고 있던 손에 힘을 주며 민수는 낮게 말했다. 나와!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몇 초 후 어두운 구석에서 세 명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 검은 후드를 쓴 채 민수를 노려보고 있었다. 한 명은 작은 칼을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고 있었고 또 한 명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가장 앞에 선 남자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어쩔 거지? 경찰? 민수는 재빨리 상황을 분석했다. 최악이다. 지금 당장 무전을 보내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이들이 도망갈 가능성이 컸다. 여기서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강아지는 민수의 옆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발톱을 세우고 있었다. 그 순간 강 앞에 있던 남자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리고 동시에 세 명이 동시에 움직였다. 싸움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칼을 든 남자가 먼저 달려들었다.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내용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내용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지? 민수는 잠시 멈칫하며 키보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때 기계들이 더 가까워졌다. 민수는 망설일 여유가 없었다. 그는 몇 번의 시도 끝에 비밀번호를 추정했다. 비밀번호는 이재혁의 이름의 첫 글자와 밀매 조직의 코드 번호였다. 열리겠지. 그가 키를 입력했을 때 화면이 반응하며 컴퓨터가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계들이 잠시 멈췄다. 민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여러 개의 파일을 확인했다. 그중 하나는 샤 밀매 경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재혁이 연결된 불법계 밀매망의 핵심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파일을 열어본 순간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경악할 만한 정보였다. 이건 파일 속에서 민수는 실시간 추적 시스템과 밀매망의 상위 리더들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재영만이 아니라 그의 위에는 다른 큰 인물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은 정부의 고위 인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이건 국가적 스캔들이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졌고 강아지가 그의 다리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다. 지금 그는 이재혁을 추적하는 것 이상으로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한 셈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다. 민수는 다시 결단을 내렸다. 그는 화면을 켜놓은 채로 기계들로부터 자신을 막아내기 위해 도망칠 준비를 했다. 지금이야. 민수는 강아지를 꼭 붙잡고 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컴퓨터에서 경고음이 울리며 기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뒤를 따라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재혁은 이미 방 안에 사라지고 민수는 이대로 끝이 나지 않도록 해야 했다. 민수는 기계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손에 쥔 권총을 빠르게 꺼내 들었다. 하지만 방 안의 기계들이 그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기계들은 인간의 형태를 닮은 로봇이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들은 민수에게 일제히 달려들며 뚜껑을 열고 날카로운 칼날을 뽑아냈다. 이건 단순한 감시용 기계들이 아니야.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의 눈앞에서 기계들의 금속 다리가 바닥을 찍을 때마다 소리가 났다. 강아지가 민수의 다리를 감싸며 작게 짖었다. 걱정 마. 괜찮아. 민수가 강아지에게 속삭였다. 그는 그 순간 신속하게 몸을 돌려 빠르게 벽을 등지고 반격을 시작했다. 권총을 든 채 그는 가장 가까운 기계를 향해 총을 쐈다. 탁! 총알이 기계의 금속 피부를 뚫지 못하고 튕겨 나갔다. 그의 총알은 기계의 외피에 스치며 불꽃을 튕겼지만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이럴 수가. 민수는 머릿속에서 빠르게 생각을 돌렸다. 그의 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이 기계들이 예전의 밀매 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이건 단순한 은밀한 거래의 흔적이 아니야. 이건 그들이 만든 무기다. 그는 그 순간 방에 있는 컴퓨터를 발견했다. 여기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민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컴퓨터 쪽으로 달려갔다. 그가 컴퓨터를 켜자 화면에 하나의 비밀번호 창이 뜨면서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다.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 이건 뭐지? 민수는 잠시 멈칫하며 키보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때 기계들이 더 가까워졌다. 민수는 망설일 여유가 없었다. 그는 몇 번의 시도 끝에 비밀번호를 추정했다. 비밀번호는 이재혁의 이름의 첫 글자와 밀매 조직의 코드 번호였다. 열리겠지. 그가 키를 입력했을 때 화면이 반응하며 컴퓨터가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계들이 잠시 멈췄다. 민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여러 개의 파일을 확인했다. 그 중 하나는 샤 밀매 경로 샤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재혁이 연결된 불법계 밀매망의 핵심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파일을 열어본 순간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경악할 만한 정보였다. 이건 파일 속에서 민수는 실시간 추적 시스템과 밀매망의 상위 리더들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재형만이 아니라 그의 위에는 다른 큰 인물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은 정부의 고위 인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이건 국가적 스캔들이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졌고 강아지가 그의 다리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다. 지금 그는 이재혁을 추적하는 것 이상으로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한 셈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다. 민수는 다시 결단을 내렸다. 그는 화면을 켜놓은 채로 기계들로부터 자신을 막아내기 위해 도망칠 준비를 했다. 지금이야. 민수는 강아지를 꼭 붙잡고 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컴퓨터에서 경고음이 울리며 기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뒤를 따라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재혁은 이미 방 안에 사라지고 민수는 이대로 끝이 나지 않도록 해야 했다.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강아지를 품에 안고 방을 빠져나왔다. 기계들의 경고음이 그를 따라왔다. 그는 주저없이 달려나가 복도 끝에 위치한 또 다른 문을 열었다.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복도 안쪽에는 거대한 제어실이 있었다. 수많은 컴퓨터 화면과 기계 장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이재혁의 흔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무언가를 찾아야 해. 민수는 강아지를 안전하게 한쪽에 놓고 제어실 내부를 살폈다. 그가 살펴보던 중 한 화면이 갑자기 깜빡이며 켜졌다. 대상 식별 완료. 그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이재혁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운 명령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재혁은 이미 떠나기 전에 제어실의 시스템에 접근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이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그가 한 수 먼저였군. 민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재혁은 분명히 이미 한 발 앞서 있었고 민수가 그를 따라잡기까지 이만큼의 시간이 소모되었다. 그러나 민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화면을 터치하며 빠르게 정보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히며 잠금 장치가 활성화되었다. 이건 무슨... 민수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와 강아지는 이제 더 이상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손에 쥔 정보는 여전히 그를 이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이 데이터만 남기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망설임 없이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서 경고 메시지가 다시 뜨기 시작했다. 시스템 잠금, 전자기기 차단. 그때 갑자기 제어실의 벽이 떨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반사적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며 벽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벽의 한 구석에서 강한 불빛이 나기 시작하며 기계들이 다시 움직였다. 시스템이 완전 차단되면 자동으로 방어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어실의 천장에서 기계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도망쳐! 민수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강아지를 안고 빠르게 뛰었다. 그러나 기계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강아지야, 조금만 더. 민수는 강아지를 꼭 쥐고 복도를 가로질러 달려갔다. 그가 다시 달리기 시작한 순간 방 안의 모든 문들이 자동으로 잠겨버렸다. 그곳을 빠져나갈 방법은 오직 하나. 다시 그 문을 열어야 한다. 그는 이미 자신이 지나온 복도를 되돌아가며 자신이 지나온 발자취라는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기계들의 불길한 소리가 그를 엄습해왔다.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이대로 끝내지 않을 거야. 민수는 속으로 외치며 다시 한번 자신이 올 때 들렸던 통로로 향했다. 강아지야, 조금만 더 힘내. 그 순간 기계들이 그를 바로 뒤쫓아왔다.
너는 이미 늦었어. 이재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다. 이곳에서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민수는 급히 돌아보며 이재혁이 바로 그곳에 있음을 깨달았다. 이 모든 일이 네 계획이었군. 이제 끝이다. 이곳에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어. 이재혁은 찬란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며 그와 함께 따라온 기계들이 민수를 포위했다. 이제 마지막을 맞이할 시간이다. 민수는 문을 열고 급히 복도로 뛰쳐나갔다. 그가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쓰는 사이 기계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기계들의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들의 금속성 몸체는 빠르게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강아지를 꼭 붙잡고 손에 쥔 총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이건 끝날 때가 아니다. 민수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복도는 어두웠고 그의 앞길에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다. 그는 계속 달려야만 했다. 달려야만 했다. 그가 조금 더 달려가자 갑자기 복도의 끝에서 강한 불빛이 나타났다. 그것은 다른 방에서 비추는 것 같았고 그 방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처럼 보였다. 민수는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는 이미 숨이 차고 있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희망의 불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기계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강아지가 민수의 팔에 꼭 달라붙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민수는 강아지에게 속삭이며 마지막 힘을 다해 그 불빛을 향해 달려갔다. 그가 방해 문을 밀고 들어가자 뜻밖의 광경이 그를 맞았다. 방 안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제어실이나 실험실 같은 차가운 곳이 아니었다. 우아한 인테리어와 따뜻한 조명이 가득한 고급스러운 회의실처럼 보였다. 벽 한쪽에는 대형 화면이 있었고 그 앞에는 이재혁이 앉아 있었다. 이재혁.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이재혁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표정은 그간 보여왔던 차가운 표정과는 달리 조금은 지친 듯한 모습이었다. 여기까지 온 걸 환영한다. 이재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그의 뒤에는 두 명의 경비원들이 서 있었다. 왜 이러는 거지? 민수는 그를 향해 총을 겨누며 물었다. 이 모든 일이 내가 꾸민 일이었나? 이재혁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어두운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너는 아직 모른다, 민수. 이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말을 이었다. 네가 찾고 있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게임이다. 그리고 네가 이 사건에 뛰어든 순간부터 너도 이 게임에 휘말리게 된 거야. 민수는 이재혁의 말을 이해하려 했었지만 여전히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강아지가 민수의 다리를 조용히 핥으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는 듯했다. 그럼 네가 찾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말해라. 민수는 총을 낮추지 않으며 물었다. 이것은 단지 돈을 넘어서 미래를 쥐고 있는 문제야. 이재혁은 말하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내가 알게 될 진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막을 방법은 없을지도 몰라. 그럼 왜 나를 여기에 끌어들였지? 내가 그 정보를 찾게 만든 이유는 뭐야? 민수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다. 너는 그냥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 이재혁은 무겁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죽이는 게 아니라 너를 선택한 거야. 철어 이 게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지. 그 순간 민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재혁이 말하는 게임은 단순한 범죄 조직의 일련의 사건들이 아니었다. 그의 말 속에는 국제적인 음모와 정치적인 힘이 얽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민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상황을 정리했다. 이 모든 걸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민수는 다시 묻고 싶었지만 이재혁의 미소를 보고는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문제는 네가 그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야, 민수. 이재혁은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게임의 규칙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다. 이제 너는 이 게임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강아지가 민수의 손을 핥으며 그를 응원하는 듯 했다. 너는 이 게임에서 어떻게 나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택을 해야 한다. 이재혁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며 말을 끝냈다. 이건 더 이상 네가 원한 일이 아니야. 민수는 이재혁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그는 그간 추적해온 사건들이 이제 단순히 범죄 조직의 일탈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게임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재혁은 그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민수는 그 정보를 얻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강아지가 있었다. 그 강아지는 그가 이제까지 살아온 이유이자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끈처럼 느껴졌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게임은 네가 원하던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니야, 민수. 이재혁은 다시 한번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게임의 일부일 뿐이야. 이걸 끝내려면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해. 그럼 네가 말하는 건 결국 내가 이 게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민수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너는 나를 끌어들여서 이제 내가 너의 뜻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건가? 이재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도 이 게임을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그 게임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찾는 거지. 강아지가 민수의 손을 핥으며 그를 응원하는 듯했다. 민수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살아남는다. 그것은 그가 이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목표였다. 이재혁이 말하는 게임에서 승리해야만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강아지. 민수는 속으로 말했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선택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재혁은 민수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으며 한 손으로 책상을 쓸어내렸다.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민수. 우리는 이미 대단히 많은 것을 놓쳤어.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전략적이지만 동시에 절박한 길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야 해.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해줘.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이제 내게 답을 줘야 해. 이재혁은 한동안 말없이 그의 눈을 응시한 후 손목에 있는 특이한 시계를 살펴보았다. 시간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그는 무겁게 말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그저 상황의 일부분일 뿐이야. 그의 말이 끝난 후 방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다. 민수는 이제 이 상황에서 빠져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강아지를 더욱 단단히 붙잡고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았다. 이 게임에서 나의 역할은 뭔데? 민수는 이재혁을 향해 물었다. 그냥 이 모든 일에 내 몸을 던져야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 이재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너는 우리를 구할 열쇠가 될 거야. 구할 열쇠? 이 말이 무슨 뜻이지? 민수는 점점 더 의문이 들었다. 그는 이재혁이 감추고 있는 진실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그는 강아지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품에 안으며 말했다. 더 이상 숨기지 마. 내가 원하는 것은 진짜 정보야. 이재혁은 잠시 고민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가 추적하는 것은 단순한 밀매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불법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어.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엮여 있다는 거야. 정부? 민수는 깜짝 놀랐다. 그럼 이 모든 게 국가적 음모인 거야? 이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수.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그 음모를 풀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네가 그 게임에 참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 민수는 점점 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이재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이 게임에서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너는 더 이상 뒤로 돌아설 수 없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너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강아지가 민수의 손을 더 세게 핥으며 그에게 용기를 주는 듯했다. 민수는 이재혁의 말에 깊은 혼란을 느꼈다. 그가 말하는 게임과 진실은 이미 그의 상상 속을 넘어서 현실의 중대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었다. 세계적인 음모, 고위 정치인들, 그리고 불법 네트워크가 얽혀 있다는 말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선택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풀어내는 것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묻었다. 내가 알게 된 진실은 그저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거야? 아니면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건가? 이재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는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사람으로서의 선택을 해야 한다. 네가 지금까지 추적한 모든 사건이 바로 이 음모의 시작이었다. 그 시작점은 바로 강아지야. 민수는 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강아지? 그는 고개를 돌려 그의 품에 있는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이 강아지가 이 모든 것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지?
이재혁은 그의 반응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그 강아지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야. 그 강아지는 이 음모의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게 무슨 말이야?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 강아지가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재혁은 무겁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강아지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 능력은 바로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 그 강아지가 생명체의 DNA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실험체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었다. DNA 조작?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말을 되뇌었다. 그러면 강아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맞다. 강아지는 생명체의 진화와 유전 정보를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바로 정부의 실험이 시작된 지점이기도 하다. 이재혁은 민수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어갔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유전자를 통제하고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것은 점점 더 위험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프로젝트는 암묵적으로 중단되었다. 민수는 이재혁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믿기 어려웠다. 그럼 이 강아지는 실험체였다는 거야? 그렇다. 이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아지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첫 번째 실험체였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사건들이 시작되었다. 그럼 왜 강아지는 나를 따라왔지? 민수는 의문을 품고 물었다. 왜 내가 이 강아지를 따라야만 했던 거지? 이재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 강아지는 너에게 선택을 맡기기 위해 나타났다. 너는 그 강아지를 통해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고 그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이 게임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민수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 크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 강아지와 함께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음모의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느꼈다. 그래,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군. 민수는 결심을 내리며 말했다. 이 강아지가 내가 풀어야 할 단서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이 음모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닥칠 거라는 것도 알아. 이재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 이제 너는 이 게임의 일부가 됐다. 이제부터는 너와 강아지만이 이 진실을 풀 수 있다. 너는 그 강아지를 통해 이 모든 음모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할 거지? 민수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물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음모를 막을 수 있는 거지? 이재혁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한번 민수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강아지의 능력을 이용해 그들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비밀을 풀어야만 이 게임을 끝낼 수 있다. 강아지가 민수의 손을 핥으며 응원하는 듯 보였다. 민수는 강아지를 다시 한번 품에 안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시작하자. 이 음모를 끝내고 진실을 세상에 밝히는 일부터 시작하자. 그의 결심이 섰다. 이제 민수는 강아지와 함께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려 했다. 그 길은 험난하고 위험했지만 그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는 이 음모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수는 이재혁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자리를 떠났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 강아지의 유전자 조작 능력, 그리고 이 모든 음모가 그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이 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재혁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한 민수는 강아지를 데리고 서울 시내의 한 낡은 건물로 향했다. 그곳은 그가 반드시 찾아야 할 정보의 중심지였다. 강아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알릴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강아지가 이 모든 사건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 수도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민수는 강아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진실뿐.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붐비고 있었다. 차들이 번잡하게 지나가고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의 눈은 그들의 표정에 집중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어딘가에 숨겨진 단서를 추적하며 모든 주변을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다. 이재혁이 말한 게임에는
이제 민수에게 모든 것처럼 다가왔다. 그의 모든 선택이 이 음모를 풀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었고, 그 순간이 강아지와 함께 오는 순간일 수밖에 없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오래된 빌딩이었다. 입구부터 안쪽까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민수는 잘 알고 있었다. 이 빌딩은 정부의 비밀 실험을 위한 주요 장소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민수는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내부는 오래된 파일들과 실험 도구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서 느껴진 음산한 분위기가 민수의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여기가 바로 그들이 숨겨놓은 모든 진실이 있는 곳일 거야. 민수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강아지를 더욱 단단히 안았다. 그때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누구냐? 민수는 낮게 하지만 강하게 말했다. 그 그림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왔다. 그 그림자는 이재혁이 말한 그 음모의 다른 측면, 바로 그들의 비밀을 숨기고자 하는 자들을 뜻하는 존재일지도 몰랐다. 이곳에 오면 안 돼. 그림자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을 절대 알면 안 된다. 민수는 잠시 멈칫하며 강아지를 더욱 꽉 안았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민수는 답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 그 그림자는 고개를 돌리며 어두운 구석으로 사라지려 했다. 민수는 그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눈을 떼지 않고 강아지를 아는 채로 한 발짝씩 나아갔다. 그들은 이미 그만두지 않을 거야.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남은 방법을 알고 있다.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 그는 이제 강아지와 함께 이 모든 음모의 중심에 다가가고 있었다. 그가 원하는 진실은 더 이상 먼 것이 아니라 바로 손끝에 닿을 듯 가까운 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선택의 연속이었다. 그림자가 사라지자 민수는 곧바로 건물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한 발 한 발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 그 순간까지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민수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강아지는 그의 품에서 고요하게 숨을 쉬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이 그를 이곳까지 이끌었고 그 길의 끝에서 마주한 마지막 비밀은 그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더 복잡한 것이었다. 건물의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차갑고 그늘은 점점 짙어졌다. 민수는 계속해서 강아지를 아는 채 이곳에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갔다. 이곳에 숨겨진 모든 증거들이 그가 찾고자 했던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드디어 민수는 어두운 방에 도달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은 스캔한 데이터와 실험 도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중간에는 오래된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다양한 파일들이 흩어져 있었다. 민수는 잠시 멈춰서서 그곳의 분위기를 살폈다. 여기가 바로 그들이 숨겨놓은 모든 것인가? 민수는 속으로 생각하며 강아지를 안았다. 이제 이 방이 그의 마지막 목표 지점이 되었다. 그는 손을 떨며 컴퓨터를 켰고 화면에 암호화된 데이터가 뜨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다면 그가 찾고자 했던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민수의 귀에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그의 마음이 멈췄다. 강아지가 불안한 듯 몸을 떨고 있었다. 민수는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다. 어두운 구석에서 나오는 그 그림자였다. 너는 이 진실을 알 필요 없다. 그림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게임은 너에게 너무 위험해. 민수는 차가운 땀이 흐르며 그 그림자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컴퓨터 화면에 집중했다.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너는 진실을 밝히는 자가 아니야. 그림자는 속삭이며 민수에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민수는 강하게 반응했다. 나는 진실을 알 수밖에 없다. 그는 자신의 결심을 굳건히 하며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모든 것을 밝혀내야만 한다. 이 모든 것은 내 손에 달려 있다. 그가 암호를 풀자 화면이 밝아지며 한 줄의 문장이 뜨기 시작했다. 이 강아지는 실험의 결과물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낼 유일한 증인이다. 민수는 그 문장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강아지는 그저 우연히 발견된 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실험의 일부였으며 그 실험은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기억을 조작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무서운 계획이었다. 모든 것을 밝혀내려면 강아지의 능력을 이용해야 한다. 이재혁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강아지는 진실을 밝혀낼 열쇠였다. 그 강아지의 유전자 조작 능력이 이 모든 음모의 중심이었다. 그때 그림자가 민수에게 다가왔다. 너는 이제 끝났다. 이 세상에서 이 진실을 알게 된 자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 민수는 강아지를 꼭 안으며 말했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 진실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다. 그림자는 민수를 향해 손을 뻗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강아지가 민수의 품을 벗어나 그림자에게 뛰어갔다. 그리고 강아지는 작은 소리로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강아지의 능력이 발동된 순간이었다. 강아지의 유전자는 이 음모의 중심을 밝히는 힘을 지니고 있었고, 이제 그 힘이 드디어 발휘되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순간적으로 멈추었고, 그 모습을 보던 민수는 강아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모두 밝혀질 거야.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공개될 거야. 그 그림자는 결국 하늘로 사라지며 음모의 실체를 숨길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민수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진실을 밝혀내는 여정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승리의 눈물이었다. 민수는 이제 세상의 모든 진실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강아지와 함께 이뤄냈다. 세상은 이제 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수와 강아지는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단순히 게임의 승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낸 영웅들이었다. 끝.